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형태와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아마도 그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컴파일 과정에서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종료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다양한 형태의 처리를 해줘야 될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예외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종료를 막기 위해서 자바 언어에서도 이런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구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try catch라고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에서 예외가 발생한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예외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예외를 던질 수 있도록 하는 throw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처리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외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익히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 사실은 접해보셨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예외인지 모르고 처리했던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서 오류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예외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외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일단 나눕니다. 첫 번째 자바에서죠. 여러분 이제 이건 자바에서 다루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하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은 종료돼요. 다시 한번요.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류 중에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하드웨어가 고장난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원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갑자기 하드디스크가 고장난다든가 해가지고 자료를 읽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오류가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죠.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에 고장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러라고 불러요. 에러라고 부르고요. 에러라고 부르고요. 이런 에러는 이제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사실은 다 고민하지 못하잖아요.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오류를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그냥 놔두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프로그램에서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는 약간 비유적이지만 우회의 경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예외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 경로, 처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실제 이제 우리는 예외만 다루는 거예요. 익셉션이라고 하는데 이 익셉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요, JDK가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그 클래스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 랭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throwab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throwable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로 현재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throwable의 또 다른 자식 클래스가 여기 보시면 erro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설명드리는 이 에러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의 고장이라든가 자바 버추얼 머신의 자바 버추얼 머신 JVM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JVM에서 이제 자원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에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특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exception에 대한 부분들, exception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exception 클래스는 다시 두 종류의 예외로 또 나누어져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예외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형 예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예외, 검사형 예외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runtime 예외, runtime exception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우를 잠깐 볼게요. 실행 예외를 한번 볼까요? runtime exception을 보게 되면 이 runtime exception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발생하는 거예요. 런타임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컴파일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오류로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검사형 예외, 그렇죠? 검사형 예외 또는 일반 예외라고 하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파일 오류가 발생해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외 처리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는 검사형 예외 또는 일반 예외라고 하는 거와 실제적으로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파일러가 검사를 한다는 의미예요. 컴파일러가 검사하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실질적으로 그 예외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거죠. 그러한 예외를 여기 있는 것처럼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런타임 익셉션 여러 종류의 예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각각 예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이 예외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꽤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검사형 예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런타임 예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컴파일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클래스가 실행이 되게 되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즉 다시 말해서 런타임 중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외가 발생하면 사실은 자바 버추얼 머신은 이 예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객체를 마련해 줍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실행 예외 객체라고 합니다. runtime exception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렇게 e라고 하는 형태의 객체를 이제 가끔 쓰는데 이 e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예외 객체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고 자 누가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이런 예외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runtime exception 즉 다시 말해서 실행 예외는 실제적으로 컴파일러가 예외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질 않습니다. 자, 이거 예외야 라고 하지 이게 예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죠? 결국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이 예외를 처리하도록 코드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runtime exception은 컴파일러가 얘가 체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체크해주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이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예외가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런타임 예외가 있을까? 라고 보면 첫 번째 arithmetic exception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잖아요. 어떤 수를 죄송합니다. 어떤 수를 이렇게 0으로 나누면 이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 예외를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수치 계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산술 연산에 의해서 발생되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예외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잖아요. 이 호출할 때 아규먼트 인수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도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예외가 발생하고 그때 발생하는 예외를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을 사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배열의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배열의 크기가 3이다 그러면 자,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는 게 0, 1, 2인데 갑자기 자, 3, 인덱스 3에 있는 원소를 얻어오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예외가 발생하고요. 그때 발생하는 예외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자, 무슨 예외다? 인덱스 out of bounds exception입니다. 자, 요 예외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배열에 있는 원소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원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내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없을 경우에도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객체를 내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데 객체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객체를 접근했을 때 그럴 때 이게 null이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는데 null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자,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면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null pointer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숫자로 바꿀 수 없는 문자를 막 숫자로 변환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y를 뭐 이렇게 수로 변환하려고 한다. 수처럼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도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예외가 number format exception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의 종류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두 종류가 있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예외는 뭐냐면 검사해가지고 컴파일러가 검사해서 예외 처리를 하도록 강제하는 예외가 있고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래머에게 이 예외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럼 누가 처리해야 되냐면 프로그래머가 처리해야 되고 만약에 프로그래머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예외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비정상 종류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많은 부분들 예외에 대한 처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비검사형 예외 즉 다시 말해서 런타임 익셉션에 대한 처리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예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unchecked
1 데모라고 되어 있네요.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컴파일러가 체크를 하지 않아요. 예외를 체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예외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예외를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S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있는데 S라고 하는 변수는 time is money라고 하는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 S를 여기 입력으로 받아요. 누가 입력을 받죠? string tokenize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해서 지금 스트링 토커나이저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링 토커나이저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java.util 밑에 존재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 클래스가 하는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문자열 time is money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열 중에 지금 뭘로 구분되냐면 이제 브랭크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브랭크로 구분되어지는 세 개의 문자열을 하나씩 끄집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스트링 토커나이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어떻게 하냐면 time이라고 하는 걸 하나 끄집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오고 자, 그 다음에 money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옵니다. 이 각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토큰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말해서 브랭크로 분리되는 이 문자열들을 하나씩 별도의 문자열이죠. 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자열에 있는 것을 하나씩 가져와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여기 있는 것처럼 hasMo 토큰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next 토큰입니다. 자, hasMo 토큰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토큰을 하나씩 끄집어와요. 언제까지 끄집어오죠? 토큰이 있을 때까지 끄집어옵니다. 그러면 끄집어온 토큰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get next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끄집어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어떻게 처음에 뭐가 끄집어요? 타임이 끄집어야죠. 그래서 타임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붙여요. 플러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니까 지금 토큰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지가 남아있으니까 이지를 뒤에다 붙입니다. 플러스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토큰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읽어오냐면 next 토큰에서 읽어와서 이 머니를 뒤에다 붙여요. 자, 붙였어요. 그리고 플러스를 붙였어. 그렇죠? 여기까지 좋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더 이상 토큰이 없어요. 그러니까 while 문장이 빠져나왔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자, 현재 스트링 토커나이저한테 다시 next 토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재 불행하게도 토큰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토큰이 없어요. 줄 게 없는 거지. 그럼 그때 발생하는 예외가 바로 뭐냐면 자, 예외가 뭐다? 자, 예외가 여기 있는 것처럼 no such ele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no such element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스트링 토커나이저가 이거 마치 배열처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원소를 좀 달라고 한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걸. 자, 그럴 때 발생하는 예외가 runtime exception 중에 하나인 no such element exception입니다. 지금은 어떤 거죠?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처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합니다. 종료가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오류 메시지인데 여기 13이라고 돼 있죠? 13번째 라인 여기서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외 메시지를 보고 이 예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형태로 프로그램에서 예외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즉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종류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예외, 또 다른 예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클래스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unchecked to dem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exception이 나왔잖아요. exception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됐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종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종료가 일어났다? 비정상적인 종료가 일어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예외가 발생하면, 이 예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발생했어요. 자, 현재 unchecked demo.java의 7번째 라인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자, 7번째 라인 한번 볼까요? 여기네요.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자, 왜 예외가 발생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현재 지금 unchecked 데모에서는요, 지금 메인 메소드 안에 지금 배열이 하나 있죠. 배열, 어레이가 있어요. 어레이를 선언하고 이렇게 초기화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배열에 원소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자 0, 1, 2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array 자, 0, 자, array 1, array 2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0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1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2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7번째 라인 보세요. 자, 문제가 뭐지? 배열에 자, 몇 번째? 자, 3을 접근하는데 이 3은 뭐예요? 네 번째는 원소예요. 배열에 네 번째가 있나요? 0, 1, 2. 네 번째 없죠? 자,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덱스예요. 여기 인덱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array 3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때 발생한 오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java.lang의 array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입니다. 자, 이거 역시 결국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형태의 종료가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지 않은 거죠? 예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외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외는 예외인데 이번에는 컴파일러가요. 컴파일러가 지금 여기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준다고요? 컴파일러가. 자, 그래서 그런 예외를 우리는 일반 예외라고 합니다. 일반 예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 예외는 실질적으로 컴파일러가 예외라고 하는 것을 오류라고 하는 형태로 컴파일 오류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 예외라고 하는데 얘는 이 경우는 무조건 어떤 거죠? 컴파일 오류니까 프로그래머가 이거에 대한 예외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컴파일 오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클래스 파일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class not found exception. 자, 뭐냐면 어떤 클래스를 지금 클래스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해당되는 클래스가 있질 않아. 자, 아마 클래스 이름이 잘못됐거나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지? 누가 알려주는 거야? 컴파일러가 알아가지고 이 예외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 알려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interrupted exception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도록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시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되겠죠. 자,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인터럽트예요. 자, 그러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도록 하는 때 처리하도록 만든 예외가 interrupted exception입니다. 그럼 얘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프로그래머가 해당되는 예외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어떤 클래스의 어떤 필드나 메소드를 접근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런데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메소드를 막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떤 클래스에 존재하지 않는 필드를 지금 뭔가 포함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역시 예외 처리를 하라고 얘가 얘기를 합니다. 얘는 꼭 예외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을 읽거나 할 때도,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또는 쓰려고 할 때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가 IO excep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exception들은 공통적으로 컴파일러가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무슨 오류를 발생한다?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프로그램을 잠깐 봐요. 여기는 예외는 어떤 거, 여기 예외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어디? thread main이라는 데서 예외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java.lang.error, 자, unresolved compile error.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해결되지 못한 컴파일 오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X가 있고 밑줄이 거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뭐예요? 컴파일 오류라는 겁니다. 문법 오류예요. 자, 그래서 이 문법 오류인데 이 문법 오류의 원인은 뭐냐면 익셉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자, 어떤 exception?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nterrupted exception이 있는데 이 interrupted exception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처리를 하지 않은 거죠. 자, 몇 번째 라인에서 다섯 번째 라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처리되지 못했는데 이 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throw를 선언해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try catch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해라 라고 얘가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자, 이걸 언제 알려주냐면 컴파일 오류의 형태로 알려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이 오류를, exception을 우리는 어떤 exception이라고 한다? 얘를 일반 예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예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예외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JDK에서 제공하는 예외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외가 발생하면 발생한 곳에서 예외를 처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외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메소드에서 발생하거든요. 특정한 메소드에서 이제 그 메소드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예외가 발생한 메소드에서 예외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내가 관심 있는 예외를 잡겠다. 여기 지금 잡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캐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try catch라고 하는 블락을 만들어요. try하고 catch 블락을 만들어서 이 try 블락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을 여기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에 이렇게 try 블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예외를 여기 캐치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외 처리가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비정상적인 종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예외가 발생했어요. 자, 여기 그 메소드 1이 있어요. 메소드 1이 있는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다 이거죠. 예외가. 그러면
여기서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메소드 1을 호출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여기서 할까요?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메인 메소드에서 지금 메소드 1을 호출했잖아요. 호출하면 여기서 처리하지 않고 이 예외를 메소드 1을 호출한 여기 있는 메인 메소드에서 처리하도록 넘깁니다. 자,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행문이 여기 지금 실제 메소드 1에서 지금 예외가 발생했는데 실제 예외 처리는 어디서 처리를 하냐면 메소드 1을 호출한 곳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 메소드 1을 호출한 곳이 메인인데 여기서도 만약에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메인 메소드를 호출한 쪽으로 다시 전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체인과 같은 형태로 메소드가 처리되는 형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자,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트라이 캐치, 두 번째는 예외를 넘기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먼저 각각마다 트라이 캐치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는 마치 폭탄처럼 표시를 했는데 예외가 발생했는데 예외를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종료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트라이 블럭 안에다가 예외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넣게 되면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예외를 요 캐치라고 하는 곳에서 잡아가지고 다루겠다는 거죠. 마치 예외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는 거죠. 마치 이제 그 예외를 잡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라이 캐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외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처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예외 처리는 이렇게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걸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트라이 캐치에서 캐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죠? 자, 이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캐치를 해보고 여기서 캐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요 캐치에서 못 잡는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캐치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라이 블락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제 문장이 들어갑니다. 스트링 문장이 포함되고요. 캐치 블락에서는 여기 나와있죠.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실행 문장을 여기다 쓰고 캐치 블락에서는 발생되어진 예외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채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외 처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게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예외 클래스 1, 예외 클래스 2, 이 각각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캐치하려고 하는 예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외는 예외에 대한 정보,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지 전달받아야 되거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변수예요. 그러면 이 변수는 뭐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JVM에서 이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외가 처리되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외를 처리하는 부분을 핸들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외를 처리하는 부분, 이 핸들러가 캐치 블락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외는
하나의 그 캐치 블락에서 O 형태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예외를 개별적인 캐치 블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예외 처리가 되는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같은 건데, 자,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면 여기 2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뭐죠? There is no element. 자, 에러가 났습니다. 예외가 나왔고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 여기 예외가 여기서 발생했고, 자, 발생한 결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발생한 결과가, 발생하면 이게 캐치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여기 지금 읍스하고 끝나는데, 예외가 있으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 캐치 블락이 실행됐고, 캐치 블락에서 요 문장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읍스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예외에 대한 부분을 트라이 블락에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 처리를 캐치해서 처리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트라이 캐치 원 데모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지금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 0, 1, 2가 있으니까 지금 배열의 원소가 첫 번째 원소는 아마 0이겠죠. 두 번째 원소는 1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원소는 2인데 자, 마지막 원소를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자, 불행하게도 네 번째 있는 원소를 접근한 겁니다. 자, array 3이니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배열의 원소죠. 자,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예외가 여기 있는 것처럼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자, runtime exception이에요. 자, 이 예외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했을 때 뭐 하겠다는 거죠?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처리를 하죠?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했을 때 발생된 예외는 누가 제공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네요. 여기죠. 이 변수에 지금 값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외 값이. 자, 그러면 이 예외 값은 어떤 형태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뭐 당연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2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의 객체 참조 변수인데 얘 부모 역시 throwable이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거예요. 자, throwable에서로부터 자식 클래스로 만들어진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는 해당되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정보가 객체 참조 변수 2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객체 참조 변수 1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get message, toString, print stack, trace와 같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먼저 살펴보면 get method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면 자, 간단하게 이 예외가 어떠한 형태의 예외인가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를 얘가 전달해줘요. 자, 그래서 얘는 예외가 java-lang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고 지금 여기 3 다시 말해서 네 번째 인덱스를 네가 접근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한 거야 라고 이거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이게 트라이 캐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끝나는데
자, 여기서 캐치가 된 거예요. 캐치가 됐으면 여기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system.out println 여기까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처리했다는 건 뭐죠? 정상적인 형태의 처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발생된 예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자바 머처 머신은 스롭을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응용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외가 발생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객체의 값을 전달해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예외에 대한 내용, 예외가 발생했던 것을 이제 살펴봤고,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예외가 여러 개 있을 경우가 예정입니다. 예외가 여러 개 이제 예외를 여러 개 처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try catch to 데모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인수로 전달받죠. 아규먼트를. 그렇죠? 근데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여기 아규먼트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러면 이때 어떤 예외가 발생하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배열 제로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예외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해요. 자, 이게 얘 때문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배열에 0번째의 자료가 없는데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 요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았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걸로 끝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실행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외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자, 얘를 가지고 나눴잖아요. 자, 나눴죠? 자, 나눴죠? 나눈데, 잠깐만, 여기죠? 자, 이 예외가 발생해서 여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죠? 예외가 발생했고, 예외가 발생하면, 발생한 다음에, 예외가 발생한 다음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예외가 발생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there is no, 엘리먼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rrays execution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finally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한 다음에 여기서 캐치해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termination이라고 하는 게 실행되기 전에 finally가 무조건 실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finally 다음에 이렇게 실행한다 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try 캐치 블락 같은 경우에 일단 try가 있고 그 다음에 캐치가 있고 그 다음에 캐치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finally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 finally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 그 캐치에서 처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finally에서 일단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arrays execution이 되고 그 다음에 termination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divide에는 지금 어떻죠? 아무런 값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나누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오류가 발생할 것 같은데 동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트라이 문에서 여러 개의 예외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발생했던 예외가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죠. 어디서? 캐치블락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파이널리로 와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장이 실행된다 라고 하는 거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의 트라이 문장에서는 여러 개의 예외가 발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외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잠깐 볼게요. 여기는 어떻죠? 자, 예외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발생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이냐면, 자, exception, 안 나면 2죠. 자, 이 exception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거든요. 근데 앞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 exception이 나오면 얘가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밑에 있는 거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ups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처리하고 여기 넘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예외가 만났다. 첫 번째 예외가 만났는데 이 예외가 지금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의 부모이면 여기서 처리하고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자, exception 객체를 처리해야 한다. exception 객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캐치블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외는 여기서 다 처리해버려요. 모든 예외는. 그래서 뒤에 캐치블락이 있어도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 경우입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부모 클래스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exception 이걸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뒤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캐치블락이 있어도 얘는 도달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자, 이게 뭐 코드가 실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코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현재 이 캐치에서 예외를 처리하기 전에 앞에서 다 가로채서 예외를 처리해 버리니까 얘는 불필요한 문장이 되니까 자, 여기서 네가 지워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 대신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트라이 캐치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throught를 사용해서 네가 처리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예외가 발생한 것을 호출한 쪽에다가 예외를 던져라 라고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